제일 어려운 분들 모시고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한 40분 정도 하겠습니다. 실사 불편함이 없도록 35년간 대학에 있으면서 제 연구의 주제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돈이 전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주라는 데는 별로 없어요. 지난해는 계명대학에 한번 갔고 또 대전에 한번 가는 것 외에는 진짜 불타은 부처님이 저한테 돈을 안 주십니다. 제가 주로 이제 한옥 연구, 그 다음에 건강한 건축 이런 걸 문제를 받아서 오랫동안 되게 9년 참여해서 그때도 좀 대학원 점수도 많고 용돈도 생기고서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줄곧 저는 이제 이 불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다 같이 대학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안당 이명희 교수님이라고 건축에 오래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름만 해볼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실상사에 3층 석탑이 있어요. 돌로 된 탑이 실상사에 3층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지금들이 한 1300여 년 전에 지어진 석탑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쁘다고 한다. 이쁘다. 잘 지어졌다고 한다. 저게 대단히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 너는 그걸 한번 규명해볼래? 얼마나 어려워요. 이쁘다는 것을 이쁨을 증명하는 게 과학적이고 그래서 제가 비례를 갖고 탑이 안정되고 밸런스를 맞추고 이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게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안 맞아요. 잘 맞출 때 해버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척도를 찾는 게 제 석사 논문이고 또 박사는 뭘 하려고 하는데 백제 시대의 탑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탑 연구를 거의 못했죠. 아까 말씀처럼 돈이 안 되고 연구비 어렵으니까 그러나 92년도에 미국 하버드에 파이널 한 1년 동안 있을 기회가 있었고 2002년에 되게 교토대학 있을 기회 그때 2년간 제가 조금 공부를 했어요. 2년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주제는 불 껐어요? 앞에? 네. 주제는 한국의 불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가 이 얘기를 제 평생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30분만 얘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말해서 막 자료를 만 200몇 개 준비하다가 빼고 해서 그래서 한 60~70%를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운명적으로 제가 한 30~40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절집에 갔을 때 언젠가 내가 정경 교수로부터 저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아는 척.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불상 보잖아요. 불상을 안고 있는 전각 건축물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탑이 하나 있든지 둘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불경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짧게 액기스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컷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컷 사진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산지에 있는 인도탑입니다. 인도탑. 기원전 1세기경 아소카왕이라는 왕이 시작해서 그 다음 무대에 다른 왕들이 거쳐서 현존하고 있는 탑입니다. 최소한 2100년에서 1900년 정도 되는 탑입니다. 왜 200년 이상이 된다면 여러 왕이 증축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붙여서 이쁘게 하는 겁니다. 산지에 있는 탑, 그래서
인도의 산치탑 그러면 탑의 원의 모델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긴 탑이 어디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발을 엎은 모습, 복발. 여러분 부처님 아니죠.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식사할 때 쓰는 바리대가 있죠. 바루. 이건 엎은 거예요. 복발형이랍니다. 반구, 세미스피어 반구, 공을 반 잘라서 엎은 모습을 반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인도탑인데 인도에서 불교가 한국까지 왔는데 372년, 384년 기원전이 아닌 4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고구려로 백제로 오고 불교가 오면 당연히 탑도 같이 오게 마련이죠. 불상도 오고 불교 경전도 오고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느 하나의 원형이 있으면 그 원형은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불탑은 어느 지역은 같고 어느 지역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습속,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예술적 감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인도에서 한국까지 오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무엇이 좋다고 한 35년 이상 했어요. 돈이 안 생기니까 이게 들어가면 다 제 돈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우리 연금도 밖에 받았지만 그렇게 오시더라면 미쳤다고 해요. 지금도 내가 지금 좀 대상포 좀 와갖고 좀 3주 때 너무 아파서 미치겠는데 오늘 강의하러 가면 당신 미쳤냐고. 당신 아프면 뭐 그 양반들이 뭘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좋았어. 근데 그리고 올해 제가 해야 될 목표가 신장 위구르라고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연남에 있는 쪽에 좋아하시죠? 호주이 올해 목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간다라, 파키스탄 간다라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즐거움이다. 제 생명의 원천이 부처님이 주신 불탑을 여행하는 것이다. 자, 이게 제가 불탑만 해서 쓴 책이 너무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가 쓴 책이고 저 위쪽이 저기 백제 석탑 연구원 저게 이제 박사 논문이었고 이게 이제 지난해 쓴 파키스탄의 간다라 불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라 불탑을 하면 간다라의 불교 미술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그리고 미얀마 있죠. 저 인도 다시 있고 처음 두 번째 이것은 스리랑카 가장 저한테 행복함을 주는 것 그게 불탑이고 불탑 연구하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습속, 문화, 환경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다. 국립대 교수로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은 참 부처님 저한테 큰 선물을 주셨다. 불탑 얘기 계속 불탑 하는데 불탑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탑이죠. 줄여서 불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는 탑. 부처님이 기원전 550년경에 태어나서 80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한 공간 기념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불탑이죠. 근데 불탑을 인도에서는 두 개의 언어가 있는데 산스크리트하고 팔리 말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되게 버물해서요. 한국 많이 한다는데 팔리 말은 잘 몰라요. 팔리어로 투파거든요. 투파. 여기 보면 투파라고 나와 있죠. 투파에 이것을 중국인들이 옮길 때 타파라고 했죠. 타파. 차 의문을 하는 거죠. 중국말로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음은 타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수토파는 조금 달라요. 근데 수토파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형은 타파에서 왔죠. 투파에서 팔리말 투파에 타파.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면 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타파 해서 불탑이라고 하네요. 불탑이라면 되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불탑.
불탑의 기능은 뭐냐? 부처님의 묘예요. 묘. 쉽게 얘기하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도의 화장, 장법에 따라서 화장을 해요. 그들 땅에 묻는 것. 두 번째는 산에다 갖다 놓은 풍장. 그 다음 티베트 같은 데는 신체를 토막토막 내어서 새들이 먹게 하는 조장이 있어요. 조장. 우리나라는 되게 내장을 하죠. 인도는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그걸 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화장해서 거기에 수습된 인체, 신체 일부분, 그것을 신성시할 때는 사리라고 하죠. 사리. 사리를 모셔놓은 것이 탑인 거예요. 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꼴 탑이에요.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대개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의 탑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돌로 된 탑을 한국에서 보잖아요. 그 인도에서는 아까 말처럼 둥근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인도의 부처님 이전의 성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신체를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서 묻거나 돌덩이를 이렇게 쌓아놓거나 그리고 위치를 가리키는 일산을 세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탑이 인도에서 생성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자,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다,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시고 화장, 즉 답이하고 거기에 수습된 사리를 8나라가 있었어요. 당시에 인도에 마우리아 왕조,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왕조 때 8나라에서 나누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8개의 탑을 세우는 것이 탑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8나라인지 9나라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때 인도에는 13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다운 나라가 8나라에서 가져가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을 세우는 거예요. 탑 이외에 불상이 인도에서 생성되는데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되게 말을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불탑은 부처님인 거예요. 왜? 부처님의 몸을 모셔놓은 신성스러운 존엄한 공간이기 때문에 불탑이 그 불탑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상은 그로부터 500년 후에 생겨요. 500년 후에. 쿠샨 왕조는 왕조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 왕조의 대장인 왕이 칸시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용맹하고 현명해서 나라를 잘 이끄는데 그때 최초로 불상이 생겨요. 500년 동안 무불상 시대인데요. 무불상. 근데 이건 잘 안 제가 강의를 할 때 말하는 왜 갑자기 불상이 생겼냐면은 불탑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도 있고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표현해서 인류를 구도하는 성자가 됐잖아요. 그럼 불상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 부처님의 모습은. 근데 부처님의 모습을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그리스의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전쟁에서 그리스 왕을 된 다음에 건너서 결국은 약 한 14,000km를 와서 그 유명한 인더스강 위쪽, 인더스강. 거기가 파키스탄 옛날에 인도 땅이에요. 인도 땅. 지금은 파키스탄, 그 다음에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다 옛날에 인도 땅이었고 인도 서부까지 기원전 약 한 4세기 후반에 누가 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는 그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니까 전쟁을 하는 지리학자도 있어야 되죠. 전쟁하는 군인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따라온 사람이 예수를 가서 따라온 거예요. 그리스의 신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인도 서북 쪽에 지금의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까지 와서
그들이 불상을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타깃이 탑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당연히 사람을 형상화한 부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부처님을 만든 불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들 불상이 엄청나게 많이 막 찍기도 합니다. 돌로 만든 나중에 쇠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상 시대가 기원 전후 시대에 생각이 나고 많이 생긴 것은 AD 1세기경에 생깁니다. 불탑은 부처님의 살인 모셔는 것이고 불상은 부처님을 형상화했는데 이게 결국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오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인도 사회에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불상이나 불탑이 나라별로 여러 나라를 전례가 되는 것이죠. 그 불상 보이죠? 그 옆에 이제 다른 구주가 나옵니다.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탑 그러면은 불탑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탑은 스토파, 투파인 탑 말고 파고다 있죠. 파고다 타워 이런 게 있죠. 에펠타워 그러죠. 에펠타워. 뭐 산업 박람회 할 때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타워가 있죠. 이런 거 다 타워예요. 탑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세우는 묘는 불탑인 것이고 이 불탑과 유사한 형식으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도 있을 것이고 이슬람 사원의 종탑으로서 미나레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자꾸 하늘을 향해서 멀리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메소포타미아 지구라시라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시는 단을 만들고 단 위에다가 성전,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라스를 만듭니다. 이 지구라스는 현재도 있습니다. 여기가 화이트 템플에서 하얀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래는 일종의 제단이고 단인 거예요. 자, 불탑 이외에 탑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부처님은 기원전 몇 세기 사람이잖아요. 한 5, 6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저런 곳은 더 오래됐잖아. 여러분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2500년 전에. 그런데 피라미드는 얼마 안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훨씬 에집트의 중앙조, 신앙조 넘을 때 만드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모습을 흉내내서 현대인들도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벨탑을 만듭니다. 2011년에 사람이 저렇게 탑을 만드는데 굉장히 축제. 에스파냐, 인간 탑, 이 카스텔이라는 탑입니다. 스케일을 까다로운 탑에서 탑에는 뭘 모시느냐? 탑에는 기본적으로 사리를 모시죠. 사리. 왜냐면 부처님의 몸을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거기 수수한 것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현존하는 탑이 1300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미얀마의 바간이라는 도시가 있는 건 한 3300 정도 탑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씩 던다 해도 부처님은 진짜 진살이 없잖아요. 한게 우리 화순의 우주사에 현존한 탑이 20개 있어요. 부처님 탑 이런 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신 뭘 넣으냐? 부처님의 말씀 경전 그리고 탑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불상을 만들어서 그걸 넣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부처님의 탑만 탑이 아니라 나의 탑도 있고 내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의 탑도 있고 우리 민속적으로 필요하면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탑 그러면 원래는 불탑이었는데 저렇게 의미 있게 나중에 약간 변모돼서 만듭니다. 이거 아까 이 책에 얘기한 겁니다. 인도에서 어른들 큰 성인들이나 어른 이렇게 해요. 그러다 이제 이게 좀 형상화되는 것이죠. 안에 단지를 넣고 여기다가 불에 태워서 모아주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 일산을 일종의 엄브렐라입니다. 일산을 하는 거. 왜? 인도는 기본적으로 막 40도가 넘습니다. 가다가 막 쓰러져요. 그래서 일산을 든 것은 고귀함의 상징이에요. 귀족.
아니면 지가 높은 분, 이걸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음을 외곽을 삥 돌려서, 여러분, 스톤헨지 하신가요? 영국에? 그럼 저렇게 환상 성녀를 삥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출근해서 이렇게 가면서 탑이 형상화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적석탑이 많아요. 적석탑. 뭐 방송을 찍는데 이걸 꼭 보라고요. 안 넣으면 난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해서. 이런 탑들이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탑이 아니에요. 민속학적으로 나의 영혼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적석탑, 그 다음에 영혼탑, 뭐 어떻게 불러도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불탑의 가장 시원적인 모습이에요. 곧발, 발을 엎는다. 그 가운데다가 일산을 세운다. 외부로 경계를 이렇게 만든다. 이게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변화했죠. 인천식탑으로. 부처님은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진짜 어쩔까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뭘 믿고 살까요? 그러니까, 내 놈들, 나를 이렇게 하지 마라. 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마호메도 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제자들이 그냥 그걸 형상화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크게 하려고 하고, 우리 선생님인데, 내가 믿는 종교인데, 종교가 다 이게, 다소 무상화되고 기복적으로 되면서 크고 웅장하게 해가는 것이죠. 이 말씀도 그런가, 상이 아닐 때 열애를 보리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불교는 경전이 많아요. 대승 불교의 경전에는 불탑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써 있어요. 그 경전이 조탑경. 조는 만들다죠. 탑자죠. 탑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경전이 기원후 5, 6세기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 대승이 어디냐면 대개 아까 얘기하는 간다라 쪽에서 발전했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대승불교가 더 꽃을 피는 거예요.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들이 되게 대승이에요. 소승은 인도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 소승불교예요. 소승은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수행하고 이런 거예요. 대승은 그건 너무 깝깝하다. 이건 좀 소승 같다. 소인배 같다. 그런 소승인 거예요. 대승에서 소승을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대승 오면서 불탑이 굉장히 커지고 불교도 막 커지고 경전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계시지 불상이 없을 때 인도인들은 뭘로 대체했는가? 첫째는 불탑이죠. 불탑.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자리 금강보좌, 아주 엄청난 지혜롭고 능력도 갖고 큰 가르침을 주는 분이 앉아있을 베이컨트 빈 의자예요. 금강. 두 번째는 그분이 쓰시는 터번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부처님의 불조.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다르마, 이게 널리 펼쳐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널리.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3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요? 보리수.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보리수 나무 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바퀴, 그 다음에 불종. 이런 것들이 되게 불상이 생기기 전까지 부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이런 탑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변했다라고만 생각하십시다. 아무래도 골치 아픈데, 세상도 골치 아프고 힘든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이제 인도 초기 탑의 형상화된 모습,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현존하고 있는 인도에 있는 제일 오래된 탑의 모습입니다.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물관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건 이제 완전히 나와요. 인도의 산치, 아까 말씀, 1, 2, 3 탑이 2개 있습니다. 산치라는 장소에 있는 탑을 약 한 2세기에 걸쳐서 조그맣다가 나중에 2배로 커지고, 2배로 커지면 4배로 커집니다. 길이가 2배 커지면은 전체 면적이 4배가 되죠. 그리고 계단도 만들고 탑문도 만들고 저렇게 있죠. 자, 이런 데 탑의 어떤 조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대개의 경우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2가지 경로로 전래됐다고 늘 얘기합니다. 인도 북부, 여기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 지금의 네팔 땅입니다. 옛날에 네팔 땅은 당연히 인도였죠. 거기서 성장해서 하나는 1방향, 하나는 2방향입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인도가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인구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200년가량 걸립니다. 종교 하나가 생성해서 흐물흐물하다가 어떤 군주가 나타나서 왕성화되고 어떤 계기가 생겨서 딱 생기면서 여기 이쪽 간다고, 여기는 안드라라는 곳입니다. 아래 안드라. 이 2곳으로 와가지고 이게 아래로 와서 세일론, 스리랑카, 그 다음에 뭐 미얀마 이렇게 오는 남방 불교가 있고, 남방 불교가 거의 소승 불교고 상좌부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북방 불교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걸 대승이라고 하고, 이게 와서 어디까지 올까요? 우리나라, 그 다음 일본까지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는 불교, 되게 다른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대승적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 어떤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제가 오래 하려고 하는데 이미 뭐 한 3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이게 타클라막한 사막이에요. 여기까지 아까 안다르토에서 딱 옵니다. 카슈가리.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 그림은 도낭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중원지방인 서안, 장안, 오늘 장안이죠. 그렇게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00km 되는 데죠. 2,000km. 중국 끝에서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길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고, 전래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막이, 우리나라 정도 크게 사막이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는 4,5,000 메타 정도의 큰 산이 있죠. 산의 꼭대기에 어림이 있고, 그게 녹아서 계곡을 이루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 물을 끌어다 놓죠. 오아시스 도시, 오아시스 문화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기고 있어요. 가끔 여기서 사람이 미라로 발견됩니다. 미라. 근데 모래속에 너무 건조한 곳이, 이쪽에 1년에 비가 한 40, 65년 미리. 우리나라는 1300, 남을 쪽은 1300원인데 아주 꽁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미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그 주변의 나라의 탑들입니다. 이 탑은 인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복발형입니다. 아까 자꾸 제가 복발을 했죠. 사발을 엎어놓은 승려들이 먹는 밥그릇, 바리대, 그걸 엎어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복발형 단어는 현장 스님 여러분 아시죠? 대담서에 있어요. 현장 스님의 대담서에도 복발형으로 되었다라고 나와요. 탑이 어려운 탑이 많더라. 근데 그것은 복발형으로 되었더라고 나오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스리랑카의 이런 모습, 다시 지은 겁니다. 이것은 네팔, 이거 아까 얘기한 인도의 산치, 이것이 티벳인데, 요 아래, 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요 밑에가 불전 있고, 불전 위에가 있는데요. 라마형 탑인데, 인도 탑하고 조금 다른 모습. 티벳으로 가면은 민교로 바뀝니다. 막 이렇게 막 북치고 막 소리치고 막 춤치고 막 하는
밀교의 그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복발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복발형. 인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되게 사방을 엎어놓은 모습으로 탑이 생겼네. 뭐 이렇게 주변에 어디 돌아다니시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거 보자면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그럼 네팔에 쓰레기 태우는 곳.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탑이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죠.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죠. 원래 큰 탑이 있고 주변에 큰 탑도 있고 이것은 수덕사의 만공 큰 스님의 출연돼서 서울대 미대 교수가 얼마나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탑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자, 뭐 이런 게 이렇게 변한다. 근데 큰 줄기가 하나는 소승적인 것, 육지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 다음 대승적인 것, 육지로 가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원래의 인도의 주변에는 인도탑과 비슷했고, 멀리 갈수록 그 지역의 풍토 자연환경이나 예술적 감각에 따라서 탑이 좀 변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탑이죠. 색깔탑.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은 이제 미얀마 탑이 이렇게 미얀마까지 오는 과정을 쓴 것이고, 어쨌든 인도에서 출발한 탑이 복발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아소카 왕은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널리 전파시킨 기원전 3세기경에 큰 군주였다. 인도를 다 통일하고 이자가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써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살상했기 때문에 말년에 불교의 귀인합니다. 인도는 형제가 있으면 혼자만 남아있어요. 남편이 다 죽습니다. 왕이 되면 다 죽여요. 그래서 불교의 귀에서 불교를 널리 펼칩니다. 어떤 기록이야말로 로마까지도 했다는데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로 불교를 전개시키고 이게 이제 모형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인도 돈 같은 데 나오는 인도의 국장이에요. 국장. 장식 은퇴할 때 배경 모양이 있듯이 이런 게 인도 것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흔적을 쫓아다녔는데 다닌 곳마다 내가 여기를 왔다 가노라 하는 기념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 칼럼이에요. 칼럼. 여기에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를 나중에 해석을 해요. 내가 여기 와보았더니 어쩌더라 하고 내가 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다. 제일 좋은 선물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산출을 하면은 7만 원 내는데 내가 너를 이거 기념하기 위해서 4만원만 내라.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뭐 공격하는 데서 깎아줬다. 어떤 아수카 대왕이 불교를 널리 재현시켰다. 불탑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불탑의 기원전 1세기경에 불탑이 많이 아니죠. 석굴사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시작은 아소카 왕 바로 직후에 저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전체의 돌이 하나의 산이에요. 여기서부터 깎아 들어가는데 맨 위에 있는 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의 모노리스예요. 하나의 돌이에요. 돌로 깎아서 기둥도 만들고 천장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수토파, 토파도 만들었죠. 여기 앞에 전면 부분 다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종교가 이렇게 무섭죠. 그렇게 하니까 남아있고 우리는 이렇게 못 깎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공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강암이에요. 여기는 사암, 샌드스톤이에요. 쉽게 파고 들어가서 조형성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석굴암 본점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깜깜한 화강암으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표현할 수가 있는가. 석가탑 해체를 다해 석가탑. 제가 이제 그 전공이기 때문에 문화주의로서 자문을 주고 했는데 가서 보면 이 선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선을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미술이 어쩐다고 좀 자꾸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탑 이외에 석굴 사원을 만들고 석굴 사원에다가 이런 탑을 조형했다. 이건 인도 문화의 어떤 정수이죠. 이게 또 와서 중국에 여러분 운강 알죠? 운강 석굴을 합니다. 용문 석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석굴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문화는 인도의 것을 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들고 그런 예시들이 바로 기원전 카를리 석굴입니다. 그 유명한 아잔타 석굴, 유명하죠. 엘로라 석굴, 다 이런데 인도 그런 불교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 자이나 이런 석굴이 또 있습니다. 그 유사한 시기에 브라만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 비슷한 시기에 자이나교가 새로운 종교가 생기죠. 그런데 이런 종교들은 되게 사라지고 지금 인도의 불교 신도 1%도 안 됩니다. 2%가 넘어요. 2%가. 2%면 얼마 될까요? 1%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인도에 3천만 명이 그렇게 믿는다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불교는 1%도 안 되고 불교적 소산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또 남아있죠.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나와있죠. 이건 좀 더 후대의 겁니다. 더 장식적이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탑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탑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파키스탄의 간다라로 갑니다. 불교가 가니까 따라가죠. 약 한 200년 후에 불교가 생기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아소카 왕대에 불교가 이렇게 전례가 확산되면서 북서쪽으로 남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가면서 파키스탄의 간다라로 가고 그 간다라가 중앙아시아로 가고 중앙아시아가 다시 중국으로 가면서 확산돼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 설명했던 인도 탑의 기본형이죠. 목발령, 산치탑.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간다라 풍으로 바뀌어져. 여기가 이제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이 탑보다 한 200년 후에 생기는 거죠. 이게 나르마나 지카라는 사원이고 산치탑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아소카 왕 다음에 카니슈카 왕이고 영광에 가면 이걸 흉내를 놨어요. 영광에 뭔 있죠? 사찰이 있잖아요. 불갑산 밑에 보면 좀 오죽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마라난타가 백제로 불교를 전례한 성년대 그가 파키스탄 간다라 사람입니다. 간다라 사람.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경주는 지금 실크로드 갖고 엄청난 연산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경주는 불교 국가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인물이 마라난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그쪽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지금 파키스탄의 산지 사원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파키스탄에 있는 스투파가 좀 바뀌었죠. 이게 조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이 이것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간다라풍입니다. 간다라풍. 간다라 옛날에 인도 땅이었고 불교 국가였죠. 이렇게 다르죠.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제 책에 표지 모델을 이걸 했습니다. 자, 지금은 위에 보면 별로 안 남아있겠잖아요.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요. 한 2000년 가까이, 1500년, 2000년 된 것이라서 이것은 인도의 남부 쪽에 있는 탑들입니다. 남부 쪽에. 아랫부분만 있습니다. 아랫부분. 이런 데를 저는 한 너댓 번씩, 어떻게 미쳤죠?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엄청나게 큽니다. 스리랑카 가면 제 아들도 있습니다. 제가 4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친구를 가이드를 시켰어요. 왜 시켰냐면은 울산에서 지게차 3년 했어요. 한국말을 욕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쓰지는 못해요. 파김치를 가져와 미쳐버려요. 막 파김치 한 잔에 먹어요. 자, 이게 스리랑카에 있는 탑이에요. 아까 인도 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죠? 왜? 인도가 가까우니까. 인도 양의 눈물이 스리랑카입니다. 인도에서 눈물방울 떨어졌는데 이게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여기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인도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죠. 뭐 북부 국가로서 엄청나죠. 지금 아주 지금 우리나라 못지않은 질곡을 겪고 있죠. 군인들이 북해군의 3분의 1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얀마. 탑은 탑인데 좀 다르죠. 기단 부분이 더 발전하고 중첩돼서 이렇게 하늘로 오르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금으로 입혀 있어요. 금으로. 아주 그런 미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게 바간에 탑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보면 탑이 마치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태국도 그런 형을 유지는 하되 조금씩 다릅니다. 옥수수 있죠, 옥수수. 이쪽 옥수수처럼 생겼죠. 저쪽 원래 탑처럼 생겼죠. 이렇게 형식이 한 3가지로 이름들은 뿌랑이라고, 스투파라고, 젤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나죠. 딱 앞서 보면 압도되어져요. 이게 재료가 대부분 뭘까요? 벽돌입니다. 벽돌에 스투코랑 석회를 발랐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돌을 다듬어서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남북 좌우선상에 배치가 되어 있죠. 사찰 배치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가요. 그런데 태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배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이유는 있죠. 자, 아까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티벳입니다. 티벳의 밀교 국가인 티벳의 라마탑이라고 이런 탑들이 이렇게 있죠. 자, 모르탑, 라마탑이라는 이 탑은 아까 제가 올해부터 공부하겠다는 신장 위거리에 타클라마칸 사막 안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많이 불러오면 반쯤 잠겨버려요. 바람이 불면 모래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것을 모래를 씻어내고 불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중국에 반영되지 않고 중국 땅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가까워서 인도탑을 해놨어요. 이것은 중국의 불탑이고 목조탑입니다.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중국의 승려들이 보편이랄지 현장 같은 분들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들이 인도 땅을 몇천 킬로를 가는데 인도의 탑을 기억 못 하겠어요? 딱 그려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대로 지으면 되잖아요. 중국 땅에다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중국의 도교 사원의 모습이었어요. 도교 사원의 가장 중심적 건물이에요.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기라고, 이건 죽은 사후세계의 명자잖아요. 그 명기인데 되게 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부장을 했어요. 왜? 현생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순장도 했잖아요. 아내를 같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서 벽에다가 그리고 아니면 뭘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의 시왕, 진시황은 어쨌어요? 말로. 그 다음에 뭐 전쟁 도구들 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또 1대1 스킬을 만들어서 넣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의 출발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한 7, 8천 년 됐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은 어디로 가냐? 꼭대기로 가요. 자세히 보면은 꼭대기가 인도탑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인도탑을 반영해서 수입하되 기존의 건물의 꼭대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미술사에 정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따르고 있고요. 자, 이것이 모르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흙으로 된 벽돌입니다. 원래 만들었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안 됐겠죠. 껍질이 잘 입혀져 있었겠죠. 아까 보셨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국, 현대 중국 탑이라 되어 있죠. 누각식으로 되어 있죠. 누각식. 재료는 벽돌이나 돌로 금강석굴 안에 이런 탑이 있고요. 자, 한국으로 놓으면은 세 나라의 목조탑입니다. 세 나라의. 아까 보셨던 중국탑, 이것은 일본의 법령상, 고구려나 백제, 장영피가 지어졌다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 법주사 팔상전. 목조탑이에요. 팔상전이란 이름이 붙어있을 뿐이지, 원래 기능은 탑이에요. 그 안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전가도 쓰고 있죠. 그러나 탑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목탑이 석탑을 바뀌었고, 중국은 전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탑 너무 많이 쓰니까 벽돌을 쉽게 황토로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은 목탑의 나라죠. 왜? 일본은 스기, 히노키 때문에 나무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중국은 목탑에서 전탑으로, 일본은 목탑에서 목탑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탑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나라 탑을 대충 아시고, 그 안에 귀중한 것들이 사진으로 잘 모셔져 있죠. 이게 부처님 말씀, 또 탑이나, 어디다 모시느냐? 1층 목탑일 경우에는 센터, 가운데다가 아까 사리 장엄구를 만들고 여기에다 모셔요. 미륵사지 석탑은 640년에서 600년 사이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석탑 제일 오래된 탑. 그것도 센터에 놔줘, 센터. 심주. 마음 심자에서 중심 나타내죠. 심주. 목탑 세 군데 비교해갖고, 우리나라도 전탑도 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탑은 결국은 명기라는 그릇에서 비교해 볼 때 옛날부터 중국에 어떤 누각형 건물이 있었고 그 누각형 건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목탑이 있다. 일본에 가라면은 목탑이 있다. 우리나라의 목탑, 우리나라의 석탑, 우리나라의 모전석탑. 저를 흉내는 석탑이에요. 돌을 조그맣게 깎아서 석탑을 만든 거예요. 석탑.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탑에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조의 영향을 받는,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영향을 받는 유려하고 화려하고 여성적인 탑. 이것이 이제 백제의 탑입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탑. 한 7세기 초에 만듭니다. 이것은 어디 탑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석가탑. 이 두 탑은 신라탑과 백제탑으로서 뚜렷이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선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다 근데 곡선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여기 살포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습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반드시 만들면 되지. 그러나 백제인들이 갖고 있는 의장이나 감각, 조형술이 보여지고 훨씬 더 예쁘고 수려해요. 저것은 이제 신라탑 강직하죠. 고구려하고 신라가 좀 비슷한데 저렇게 만든 두 가지 탑의 유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시간 한정이 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책을 잘하는 선배한테 하나 드렸어요. 불탑 책을. 선배가 우연하게 실수로 저한테 막 쓰레기 같은 책을 준다.
제가 충격을 먹었다. 그분한테는 쓰레기인 거예요. 책을 줬어, 후배가.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뽑아놨는데 그냥 계속 해서 근데 말을 좀 과했죠. 요즘 제가 책을 너무 잘 안 줘요. 혹시 아까 제가 책 냈던 7, 8권 중에서 필요하신 말씀드리면 아주 즐겁게 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같은 가을을 시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